민석이, 목소리 듣고 싶은데 한 번만 들려주면 안 되겠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지금 안 돼요. 엄마 나중에요. 차가운 대답, 끊긴 전화기. 그리고 그날 아침 백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왜 이래, 이것 좀 놔봐. 안녕하세요. 사연 백화점입니다. 오늘은 위험을 감지한 백구의 본능적인 행동과 그 속에 담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하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무도 몰랐던 위험. 그리고 오직 단 한 생명만이 감지해낸 이상한 기운.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할머니와 백구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외딴 시골 마을. 그곳에서 박정혜 할머니는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병으로 떠나보낸 뒤 외로움 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조용하고 고요하게 흘러갔지만 그 속에는 끊임없이 떠나간 사람들의 그림자와 남편이 남긴 많은 흔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좋아하던 오래된 기와집과 대나무 숲, 그리고 그가 함께 사랑한 작은 정원이 할머니를 더욱 외롭게 만들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대청마루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함께 누웠던 그곳에서 할머니는 종종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요한 마루에서 그녀 혼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을 때면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항상 정혜야, 여기 앉아 함께 나가자. 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은 고요하게 공기 중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독을 달래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였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5년 전 동네에서 우연히 데려온 강아지였습니다. 백구는 한때 매우 말랐고 누가 봐도 병든 상태였지만 할머니는 그 강아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할머니는 백구를 보살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과거의 아픔을 덜어낼 수 있도록 그녀의 옆에서 끊임없이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고, 할머니는 백구에게 더없이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백구는 그 사랑에 보답하듯 항상 할머니 곁에서 함께했고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박정혜 할머니는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했다. 쌀쌀한 바람이 귀와 지붕 틈새를 스쳐 지나가고 대청마루엔 낙엽이 쌓였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할머니는 문득 아들 생각이 났다. 며느리와 함께 서울에 산다는 그 아들. 이따금씩 전화로 안부만 묻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급히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는 휴대폰을 조심스레 들었다. 작년 생일에 아들이 바꿔준 작은 스마트폰, 아직도 버튼을 누르기조차 익숙지 않았지만 오늘은 꼭 손자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정은아, 나야. 엄마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피곤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게 손자 민석이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요즘 목소리도 못 듣고 얼굴은 몇 해째 못 봐서 그냥 할미가 너무 보고 싶네. 그 순간 정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민석이 학원 가야 돼서 바빠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뚝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 찰나의 정적이 할머니의 귓가에서 멍멍하게 울렸다. 두 손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만 가슴은 찬물로 들이부은 듯 서늘했다. 이놈의 세상, 할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손주 목소리 한번 듣는 게 이렇게 힘드냐.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아직 어린 민석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가엔 저절로 눈물이 차올랐다. 말없이 백구가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너밖에 없구나. 이 늙은이 말 상대해주는 건. 그날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 안구석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림자 속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을 삼켰다. 나는 가족한테 외면당해도 그래도 괜찮다 하지. 너 백구가 있잖니? 그날 아침 박정혜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어제 밤에 바람이 심하더니 뼈마디가 다 쑤시네.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마루 끝까지 번지고 있었고 늘 하던 대로 묵은 김치 몇 조각 따뜻한 쌀밥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도 다 떨어졌고 된장도 좀 사고 백구 사료도 한 봉지 더 사야겠다. 그건 정말 별거 아닌 일상이었고 지금껏 수천 번 반복해 온 마을 장터로의 발걸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당 한쪽에서 꼬리를 흔들며 배를 까뒤집고 눕던 녀석이 그날은 처음부터 마당 입구를 지키고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오늘도 따라 나설 거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하며 눈을 여는 순간 백구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더니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앞발로 장바구니 끈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문고리를 잡고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 백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눈앞으로 뛰어들었다.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낮춰 엎드리더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놈이 진짜 왜 이래? 백구야 비켜봐라. 할머니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로 지팡이를 들고 백구 옆구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웅크린 채 아예 할머니가 지나갈 수 없게 길을 막고 있었다. 어휴, 내가 다 늙어서 걔한테도 무시를 당하네. 할머니는 억지로 돌아서 가려 했지만 백구는 다시 그 방향으로 몸을 옮겨가 앞을 막았다. 그러더니 이번엔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살짝 물고 당기기 시작했다. 야, 이놈아, 그거 놓지 못해.
놀란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백구는 바짓가랑이를 물고도 눈망울을 촉촉히 적신 채 울음 섞인 숨소리를 내뱉었다. 킁, 끙, 컹. 그러곤 갑자기 할머니의 지팡이를 입으로 낚아채더니 마당 끝 장독대 쪽으로 도망치듯 달려가 숨겨버렸다. 할머니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이놈이 정말 왜 이래? 미쳤나? 하지만 그 표정을 바꾸게 만든 건 백구의 눈이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할머니가 나가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몸으로, 눈빛으로, 모든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흘렀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백구는 여전히 눈을 떼지 않고 그녀 앞에 앉아 가끔은 할머니의 무릎에 앞발을 올려놓고 가끔은 코끝으로 손등을 쓰다듬듯 밀어내며 절대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가족의 목소리였고 말로 다 하지 못한 경고이자 진심이었다. 결국 2시간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한 발짝도 마당을 벗어나지 못했다. 팔은 뻐근하고 다리는 저려왔지만 백구의 행동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예감이 할머니의 가슴 한편을 조용히 짓눌렀다. 그래, 내가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다. 할머니는 무겁게 말하며 지친 몸을 다시 방 안으로 돌려 세웠다. 그 순간 백구는 조용히 따라와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얹고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방 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요하던 마을의 하늘에 갑작스럽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마을을 뒤흔드는 듯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마을 회관 쪽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마을 스피커에서 익숙한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 마을 주민은 긴급히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읍내로 향하던 시내버스 한 대가 비탈길 커브 구간에서 미끄러지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탑승자 중 일부가 중상을 입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정의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읍내 가는 버스 10시 15분 차. 할머니는 자신이 매번 타던 그 시간, 그 노선이라는 것을 곧장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백구가 막지 않았더라면 짐을 들고 마당을 나서 그 사고 버스를 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방 안에 놓여있던 낡은 나무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은 할머니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어디서부터 이 감정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마당 끝에서 백구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향해 다가왔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 옆에 백구는 살짝 턱을 할머니의
무릎 위에 얹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빛으로 괜찮아졌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제야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턱을 떨구고 말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오늘 그 버스 탔다면 아마 다시는 이 집에 못 돌아왔겠지. 백구야, 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어쩜 내가 날 살렸구나. 밖에선 여전히 소란스러운 구조 현장의 소식이 이장과 주민들 사이로 오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었다. 한 동네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외쳤다. 갑자기 그레이크가 안 들었다더래요.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대요. 1명은 아직도 의식이 없고.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가만히 마당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르던 아침 하늘은 어느새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왠지 싸늘하게 느껴졌다. 그 버스는 바로 내가 타려던 그 노선이었다. 읍내 가던 버스가 전복됐다. 방송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 듯 박정혜 할머니는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 마트 앞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23번 시내버스. 할머니가 수년 동안 장 보러 갈 때마다 단 한 번도 바꾼 적 없던 익숙한 노선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9시 반에 집을 나서서 10시 15분 버스를 타려고 했었다. 하지만 백구가 그날따라 자꾸만 울고 짖고 물고 늘어졌고 결국 그 소동에 10시를 넘기며 버스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었다. 처음에는 짜증도 났다. 이놈이 왜 이러나. 어휴, 이상하네. 불편한 다리 이끌고 짐 다 싸놓고도 결국 한 발자국도 못 나갔던 그 아침.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 기적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당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 버스에 탔더라면 이 말을 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할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뒷산 너머로 소방 헬기의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고 구급차가 계속 들락거리는 장면이 마을 입구에서 목격되었다. 한 이웃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중 하나는 우리 김 씨의 할머니요. 맨날 장에 같이 다니던 그분 오늘도 아침에 같이 출발했다 카이. 그 말을 듣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확 붉어졌다. 매번 옆에 앉아 과자 하나 나눠주던 그 김씨 아주머니가 그 버스에 있었단 말인가. 나는 왜 살아남은 걸까?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오늘 살아남은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아니, 누군가가, 무언가가 그녀를 막기 위해 애써준 게 분명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백구였다. 대답 없는 휴대전화에 대고 손자 목소리 듣고 싶다고 조용히 말하던 그날 아침. 그 마음을 읽은 것도 백구였고 어쩌면 이미 하늘에서 남편이 보낸 경고였는지도 몰랐다. 너는 사람보다 낫다. 나를 지켜주는 건 결국 너였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백구 옆으로 다가가 그의 따뜻한 옆구리에 등을 기대었다. 백구는
눈을 살며시 감으며 꼬리를 2번 흔들었다. 마당의 공기, 그 차가우면서도 어딘지 따뜻한 공기 속에서 두 생명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박정혜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방 안에 전등을 켜지 않았다.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 틈 사이로 흘러들며 방 안을 은은하게 적셨고 기와지붕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고요함을 흔들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펴고 백구를 품에 안았다. 백구야, 오늘 너 아니었으면 말끝을 흐리며 할머니는 애써 삼켰던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사람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그 말이 맞는겨. 자식이라는 것들 전화도 귀찮다 하고 근데 너는 하루도 내 곁을 안 떠나니 백구는 마치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 따뜻한 숨결, 가슴에 닿는 체온이 할머니의 주름 깊은 마음까지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 백구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다 늙어서 뭘 더 바랄까 했는데 오늘 너 덕분에 사는 값어치를 다시 알았구나. 방 안에는 오랜 세월 벽에 걸려 있던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이 보였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마치 남편과 대화하듯 말했다. 여보, 백구가 당신 대신 날 살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보낸 거 맞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 백구의 털 위에 떨어졌고 백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다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느꼈던 서운함 대신 백구에게 느낀 고마움과 안도감으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창밖의 바람은 점점 잦아들었고 달빛은 더 밝게 방 안을 비췄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침마다 백구에게 말했다. 오늘도 살아서 다행이다 너. 덕분이야. 백구야. 그 말에 백구는 언제나처럼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었다. 저는 사람보다 나은 존재도 있다는 걸 백구가 보여준 하루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저희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이 드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